자, 이거 6번 한번 볼게요. 그 6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일단 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아마 프린트가 자료로 나갔고 아마 그 카톡방에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참고해보면서 그 자료 채우는 거 숙제니까 자료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료가 아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다 써 있는데 아마 그 첨부된 그 자료에나 아마 전달된 자료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채우면 됩니다. 요거 싹 다 채우는 게 숙제예요. 자, 단어 restrict 제한하다. tend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intend랑 pretend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아요. intend는 뭐뭐 할 의도다 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pretend는 뭐뭐 인척하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이 알아놓으면 됩니다. personal promotion.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성장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promotion이 뜻이 많은데 어차피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일단은 이 단어 자체를 개인적 성장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멈춰가면서 쓸 거 있으면 쓰면 됩니다. 모터 스킬은 운동 능력이죠. 이 모터가 운동이라는 뜻이 있어서 해석해주면 되고, 자, 솔루션이랑 resolution, 여기 R이 빠졌네요. resolution. 자, 여기 밑에 요 두 개가 해결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가지고 뜻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보라고 여기 단어 풀이를 쭉 해놓고 예문도 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해결책, 해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 법, 답 이랬을 때는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과학 지문 같은 데서는 이게 용액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놓으면 좋고, resolution은 첫 번째 뜻이 결이나 결심, 결단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어떤 문제나 불화를 해결하는 것도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문제가 있었을 때, 요랬을 때 요런 맥락에서 해결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서 솔루션이랑 좀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예. 밑에 예문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상도란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resolution에.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TV 이런 거 해상도라는 표현 쓰죠. 그럴 때 요 단어를 쓰더라. 여기 예문 같은 거 읽어보고 요 예문의 resolution 뭐 뜻 물어보는 거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하여 이런 뜻이고, 자, fine. 자, fine이 이거 당연히 좋은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미세한이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형용사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벌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리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자, naturally, accordingly. 아마 naturally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어처럼 쓸 수가 있어요. however나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는 당연하게도, 당연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accordingly 하면 따라서 이런 뜻이 있죠. 이게 두 개 다 본문에서 연결어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죠. 자, 6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본문 내용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게 글의 주제를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본문 내용이 컴퓨터 게임하고 어린 아이들하고의 어떤 이야기인데 일단 벌써 얘 얘기만 들어봐. 컴퓨터하고 애들 하면 벌써 이게 머릿속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일반적 상식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정적. 근데 본문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캐치가 안 되면 글이 다르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거 많이 다른 내용이 지문 내용으로 나오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요 6번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문제였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본문 내용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뭐 멈춤해놓고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다 치고, 그죠? 네. 멈춰놓고 읽었어야 돼. 네. 자,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색 표시해 놓은 부분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가 주제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멈춤해 놓고 형광색 표시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형광펜 봐볼까요? These games are often very simple and may well include some aspect of learning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별 얘기 없어요. 컴퓨터 게임 좀 간단한데, 그리고 이 컴퓨터 게임이 학습의 몇몇 측면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나 컴퓨터 게임에 대한 좋은 얘기 할 거야 라는 거를 팍 암시를 주죠. 뒤에도 보면 it becomes a natural part of their personal promotion. 그것은 그죠? 개인적 성장의 일부분이 된다. 지금 디테일은 많이 해석 안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긍정적인 뉘앙스를 막 주고 있죠. 다음 형광색 보면 enhance는 따라서라는 뜻인데 앞에 뭐 설명이 있어요. edutainm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education하고 entertainment를 강제로 만들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게 결국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시는. 이게 캐치가 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쉬워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fine motor skill을 발달시키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fine은 여기서는 미세 근육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운동 능력이에요. 그죠? fingertip 같이. 그지? 그래서 터치 같은 거 하고 막 메뉴 설정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손을 막 쓰게 되죠.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도 학습 능력이 된다는 거야. 자, 당연히 뒤에 cognitive skill도 도움이 되죠. 인지 능력이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결국은 아이들한테 뭐가 된다?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 컴퓨터 게임이.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benefit of computer games for children's phys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라고 했죠. 이 physical이라는 단어가 왜 신체적, 유체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fine motor skill 때문에. 그죠? 요것만 캐치했으면 아마 위에 4개 지문은 다 제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여기 X표를 쳐놨는데, 그죠? 요런 것들을 보고 제낄 수가 있더라. 그죠? 자, 별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석 뭐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7번. 이거 다 틀렸던 문제 하는 건데, 자, 7번을 일단 밑줄부터 한번 치고 갈까요? 자, 형광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주제나 이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은 어떤 문법적이나 구조를 좀 볼 거거든요. 자, 표시해놓고. 그죠? 자, 수업 자료 한번 같이 봐볼까요? 수업 자료. 자, 수업 자료에서 단어들.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뭐, restaurant라는 단어가 보이죠? 뒤에 EURES 붙었으니까 음식 경영자. 음식점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a bucket of 하면은 한 다발 이런 뜻이고요. 자, plant는 공장이란 뜻이 있고 명사로 식물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심다란 뜻도 있습니다. 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xpediently 재빨리란 뜻이고, 자, 요거 promp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mpt. 그죠? 그 다음에 promote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자, prompt가 형용사로 많이 쓰여요. 요거의 부사용이 본문에 나오는 prompt입니다. 자, prompt는 즉각적인 지체 없는 이런 뜻이고, ly 붙였으니까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rompt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발하다, 유도하다는 뜻이 있고, promote는 촉진, 진급, 홍보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의 명사용이 앞에 지문에서 나왔었던 뭐였어요? 프로모션이겠죠. 그죠? 이게 홍보의 뜻도 있어요. 홍보. 그래서 우리 제품 프로모션 한다는 뜻도 있죠. 진급하거나 승진하는 것도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사로 쓰이면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spitality. 자, 요 단어. 그죠? 환대나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hospitality. 접대란 뜻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거 뭐 외부 사람 이렇게 접대한다 그러죠. 자, 비슷하게 생긴 게 hospitality.
적대감이나 적의를 말하죠. 그죠? 비싸게 생겼으니까 같이 알아놓고. 자, corporate. corporate는 기업의, 법인의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in을 붙이면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화시키다 혹은 법인을, 회사를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고, incorporated 하면은 이게 주식회사라는 뜻이 있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라는 뜻이에요. 유한회사. 그죠? 자, 요 정도. 자, 5가지 했으니까 역시 화면 멈추고 한번 지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멈추고 한번 읽어보고. 자, 읽어봤으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노란색, 초록색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문제가 틀린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서 조금 놓칠 확률이 있냐면요. 자, 이 지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읽고 답이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답이 뚜렷하게 딱 보이지 않아. 그죠? 선생님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답을 자꾸 제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고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면 아닌 것들은 무조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편입니다. 그죠? 자, 정답이 5번이었는데요. 4번이 아마 많이 헷갈렸어요. 4번이라. 근데 4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요. 이게 메모러블한 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아니고 5번이 답인 이유는 impressive 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항에. 본문에 다 나옵니다. 주로 요렇게 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죠? 자, 몇 년 전에 이 사람들 데리고 호텔리어나 이 음식 경영자 데리고 뉴욕의 음식점 방문했죠. 그죠? 첫 번째 목적지가 버거 프랜차이즈였는데 내가 데리고 간 그 멤버들이 기분 좋게 놀랐다는 거예요. 꽃병 봤죠? 아니, 꽃다발 봤죠?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는 꽃다발이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뭐 식물 같은 게 있었나 봐. 진짜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죠? 이게 놀랐대.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35명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스태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환영하는 주는 분위기였어. 음식을 갖다 줬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실수 없이. 진짜 별 얘기 없어요. All the group members. 자, 이 사람이 데려갔던 모든 그 멤버들이 또 뭐 있어요? 놀랐대. 서비스. 그리고 환대. 그죠? 자, 지금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뭐야, 계속 서비스 받을 때 놀랐다.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에 되게 꽃도 있고 뭐 잘해놨어. 놀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impressive로 나온 거고 beyond expectation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방문한 버거 레스토랑이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서비스가 기억에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서비스 때문에 레스토랑이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4번이 what services are the most memorable 했죠. 이게 대부분 최상급 표현이나 최고 이런 표현이 문항에 들어있으면요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논리적 비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다. 선생님이 자꾸 4, 5번을 하는 이유는 4번으로 낚였을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이 문제가 5번이 답인데 1번 같은 경우에 How specific should corporate policy be? 라고 했죠. 그죠? 얼마나 회사 정책이 자세해야 돼?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런 거 방침에 없다 그랬었거든요. No corporate policy라고 해서 1번은 아닙니다. 이거 아마 쉽게 제꼈을 거예요. 그죠? Steps for successfully opening a franchise restaurant. 이게 지금 어떤 레스토랑 오프닝 하는 거야?
신규로 그 프랜차이즈점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닝에서 X. 3번 hospitability, 환대. 오케이, 나쁘지 않아. impressive, but not helpful. 그죠? 도움이 되지 않았다. X입니다. 기억에 남는 대로 했잖아. 다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아마 무난히 제꼈을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그죠? 표시된 거 보니까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아마도 4번을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죠?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업 자료, 요 7번에 대한 수업 자료로 가보면,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별거 없었죠. 내용면을 많이 본 게.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거 볼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 컴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컴마. 자, 지금 요 문장. 그죠?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 요게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였고, 요것도 다 본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건데, 쉬운 문장으로 뭘 볼 거냐면, 영어에서 컴마를 왜 찍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좀 글 좀 읽어본 친구들은 이 컴마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이 선생님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죠? 자, 컴마를 왜 찍느냐? 물론 자세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려면. 자, 가장 먼저는 주절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주절이 아닌 부분과. 디테일로 보면 훨씬 더 많지만 이제 크게 보면 주절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표적인 게 부사절. 여러분들 뭐 when 해놓고 주어 동사하고 컴마 주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가 종속절이거든. 이렇게 주절을 이제 나온다. 이 주절이 아닌 부분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부사구, 전치사구나, 그죠? 투부정사구. 투부정사도 이게 투 동사운영 블라블라 컴마 찍고 조동사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주절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마가 딱 끝나면 이제 주절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문도 보면 a few years ago 하고 컴마 나왔죠. 얘는 뭐예요? 부사거든. 부사. 그러니까 주절이랑 주절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뭘 찍어놨다? 컴마를 찍어놨다는 겁니다. 자, 복수 시험에 요 콤마 왜 찍었는지 써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찍은 거야? 주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절과 주절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봐보세요. 이것도 본문 문장이었어. At our first stop, comma, a major burger franchise, 컴마 있죠. 자, 컴마가 이번엔 2개 찍혔네. 자, 요 콤마는요. 요 콤마. 자, 요 콤마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절을 표시해주는 콤마예요. 그 말은 뭐야? 뒤에가 주어, 동사, 주절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콤마는 뭐냐? 자, 3번으로 가면 요겁니다. 동격. 명사 바로 뒤에 콤마를 찍고 이렇게 명사가 또 연이어서 나와요. 이런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내용인 거야.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명사 뒤에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거 계속적 용법이라 했죠. 얘도 뭐예요?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즉 동격이거든. 이랬을 때 컴마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요 예문에서 보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명사 구조 나오는 전치사 구조, 그 first stop에 대한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가 다 전치사 구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구가 끝났죠. 그러니까 컴마 찍고 이제 주절이 나온다. 그래서 또 컴마를 찍은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우리 2가지 한 거예요. 컴마 왜 찍는지. 주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사 뒤에 컴마. 그럼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놈 치고 문장을 진행시켜야 된다 이 얘기야.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뭐예요? 동격이라서 명사 바로 뒤에 컴마가 있는 구조죠. 됐죠? 자, 그 다음 3번째 병렬 구조로 갑시다. 자, 병렬 구조로 쓰일 때 컴마가 쓰여요. 병렬 구조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자, 아마 프린트 보면 여기 다 빈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다 그 빈칸을 하면서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병렬 구조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연결할 때는 A 플러스 B거든요. 그죠? 그래서 A and B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연결되는 A하고 B가 문법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and를 연결하는데 색에서부터는 컴마를 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연결할 때는요. A and B를 써요. 이렇게. 그죠? 근데 세 개부터는 이 컴마를 찍어요. A, 이 컴마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컴마를 찍어요. 이 컴마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죠. C가. 그랬을 때 an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에서 이런 기본 접속사들 and나 but이나 or 같은 애가 이거 일반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만 병렬 구조 3개부터 병렬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접속사들은 2개 이상의 접속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쓰인다는 건 하나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 구조. 2개는 뭐 쉽잖아. 3개서부터 왜 찍는다? 컴마를 찍는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예문 가볼까요? 자, 본문 내용이었는데 자, 해석할 땐 정말 쉬운 문장이었어요. 요 문장. 자, 요 문장. 자, 요 문장. 프린트 한 장 넘겨볼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자, 이게 주요 문장으로 해놨어. 이게 뭐냐면 문장이 제법 길었어요. 이게 내용이 쉬워서 그렇지. 그지? 자, 그럼 이 문장이 왜 길어졌는지 자, 그 다음 병렬 구조를 볼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but 나오죠. as 나오지. 여기 and 나오죠. 여기 and 나오죠. 그죠? 이런 접속사들이 벌써 4개가 쓰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but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 첫 번째 주절이 we had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but이 나왔죠? 그럼 but 다음에는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as가 나왔지? 그래서 한 문장이 더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we ordered가 있고 여기에 remain이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여기도 staff가 주어가 있지. 여기에 원래 컴마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자, 앞에가 없다고 보면 여기가 지금 그죠? as 보면 as라는 게 원래 어떻게 쓰여요? as가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그지? 근데 but 오고 앞에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 but은 뭐예요, 지금? 얘 문장하고 요 놈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as는 어디에 붙은 거야? 얘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넘버링을 여기를 독립적인 주절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2번을 붙였죠. 이 말은 뭐예요? but이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as는 2-1번으로 해놨죠. 여기에 붙은 종속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완벽하게 보여야 해석이 원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쉬우면 이 구조 안 봐도요, 자기가 알아서 글을 끼워 맞추거든. 근데 내용을 못하거나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면 이 구조대로 해석을 안 해요. 이 구조를 모르면.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가 35명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스태프들이 remained polite. 친절함을 유지했다 이거죠. 그리고 welcoming. polite한 상태를 유지한 거야. welcoming한 상태를 유지한 거야. 요 and는 polite라고 하는 형용사 2개를 병렬 구조를 만든 겁니다. 됐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갑자기 뭐가 나와요? 컴마가 나오죠. welcoming 뒤에. 그럼 welcoming 뒤에 컴마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툭이 나오지. 툭이 뭐야 이거? 동사예요, 동사. 그지? 자, the food order expediently 나오고 컴마 나오죠. 뒤에 뭐 나와? and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put up 나오죠. 요것도 뭐예요? 지금 동사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and의 역할은 뭐냐? 동사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과거형 동사를. 그지? 해석상 지금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신속하게 가져오고
누가 그 음식을 신속하게 실수 없이 처리한 겁니까? 스태프가. 그러니까 이 풋업 took이라는 동사는 remain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 보시면 요렇게 이 같은 걸로 묶어놨죠. 이 and가 얘 세 놈의 동사를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요 구조로.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구조 보입니까? 이게 병렬 구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문장이 내용이 쉬워서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몰라도 해석을 한 거야. 그죠? 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달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병렬 구조 보는 거. 고등학교 영어는요. 이 구조를 보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를.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and 연결해 주는 거 써봐라.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and 연결해 주는 거 써봐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잠깐만. 요거는 오타네. 이게 오돌드가 아니죠. 오돌드가 아니죠. 여기 took, put up, 그 다음에 remain이죠. remain. 이거 오타입니다. 깜짝 놀랐네. 그죠? remain. 자, 그래서 두 번째 end는 여기 remain부터 연결되는 거야. remain, 그 다음에 took, put up. 그러니까 이 각각의 end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ut이 연결해 주는 거 써봐라.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죠? 이 but은 뭐하고 we had하고 결국은 핵심은 뭐야? The step remained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7번은 요 정도까지. 자, 6번, 7번은 그렇게 지문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나 뭐 중요한 문장 하나, 그리고 뭐 내용이 별거 없었기 때문에 병렬 구조, 특히 컴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죠? 자, 빈칸 다 채우시면 돼요. 하면서. 그죠?